안녕하십니까. 더비오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국가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필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2급의 6번째 과목, 제 강의는 6번째 과목으로 집단 상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상담에 대한 내용 첫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집단 상담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뭐 상담 이론과 결부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담 이론에서 집단 상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집단 상담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랄까, 또 장점이랄까, 또는 뭐 집단 상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내지는 1대1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 주시고, 대부분 일반 상담 이론과 좀 결부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 상담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 연결해서 푸는 그런 학습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보면서 일단 뭐 개념적인 부분은 교재를 보면서 같이 정리해 나가고, 추가적인 좀 설명이 있는 부분은 판수와 더불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교재 546페이지 챕터 1의 집단 상담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집단 상담의 기초에서 집단 상담의 개요입니다. 집단 상담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그야말로 뭐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1대1 상담이 아니라 상담자 외에 최소한 3명 이상의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어떤 방향으로 역동적 관계를 맺으면서 상담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가 껴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의 어떤 내용이 풍부해지고, 또 서로가 협조적인 역동성이 살아나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이러한 집단 상담의 의 속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집단 상담의 개요와 관련해서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교재 546페이지 가운데 보면 기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집단 상담의 조건, 또는 뭐 집단 상담을 구성할 때 유의사항, 또는 집단 상담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잘 나오는데, 집단 상담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가 심리적 유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이라고 해도 이것은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심리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그러한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연결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역동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집단 상담에 참여한 집단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유의한 상호작용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역동성이 살아있다고 해도 어떤 치료적인 또는 문제 해결적인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유의미한 상호소통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동적 상호관계라고 해서 다이나믹한 집단 풍토.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집단 상담에서 구성원들 간에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집단 풍토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풍토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여서 그렇긴 한데요. 이 집단 풍토라는 것은 뭐 다이나믹한 분위기, 상호 역동적 작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집단적 풍토, 집단 풍토가 반드시 있어줘야 집단 상담의 어떤 장점이 100%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적 상호 의존이라고 해서 효과 있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에 생산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있어야 되고, 서로 피드백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문제가 한쪽에서 제시가 되면 한쪽에서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 역할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 집단 상담 속에서는 역할 활동 같은 거라든가 역할 연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어느 한쪽이 좀 불성실하게 임하게 되면 전체적인 집단의 어떤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니까 서로 생산적 활동 또는 생산적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집단 상담의 요건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단 상담의 정의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교육과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547페이지에 향상학습에 보면 집단 상담의 본질입니다. 자, 집단 상담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1대1이나 심층 상담, 개별 1대1 면대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 접근을 한다. 무엇을 무기로 해서? 바로 집단 풍토라고 하는 상호 역동적인 것을 활용을 해서 집단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풀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역동적 상황이며 또 이러한 집단 상담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뒤에서 여러분들 집단 상담의 유행에서 보겠지만 뭐 T그룹이라든가 자조 집단이라든가 또는 뭐 지도 집단이라든가 가이던스형의 뭐 이러한 또 교육이라든가 뭐 직업 상담, 진로 상담,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 진로 상담 쪽에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뭐 진로 상담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집단 상담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인 뭐 임상적이면서 치료적인 상담도 있겠지만 집단 상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집단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 어떤 능력이 1대1 상담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 그다음 집단 상담의 목표입니다. 지금 앞에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문으로 해서 약간씩 다르게 이렇게 지문을 내용을 해서 적절하지 못한 것, 틀린 것, 거리가 먼 것, 이런 식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개념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집단 상담의 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은 뭐 5-6가지 얘기합니다만은 대표적인 것들이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 또는 자기 관리 능력을 배양하게 되고 집단 생활에 대한 능력, 대인관계 문제 또는 의사소통의 문제 또는 자기 주장법, 보통 집단 상담에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자기 주장법입니다. 집단 속에서 자기의 어떤 이미지나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정체성을 용기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기 주장법 같은 것도 향상이 되는 것, 이것도 집단 상담의 목적 또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이해는 어떤 것들이냐? 우리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 하다 보면 뭐 각종 활동지라든가 금사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성격, 흥미, 가치관, 태도 또는 뭐 적성, 진흥 이런 것도 파악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자기만의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해내어서 전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자기 이해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또 자신의 문제와 타인의 문제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태도를 이해하는 이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요. 건전한 자아 개념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수용과 자기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제가 많이 쓸 텐데 자기 수용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일 용기를 얘기합니다. 자기 수용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뭐 우리가 좀 뭐 투박한 말로 뭐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를 받아들여야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야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용에 대한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 그 다음 또 자기 개방도 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진술하거나 자기 개방 또는 자기 진술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타인에 대한 수용의 태도도 배우게 된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발달, 의사능력의 향상 또는 자기 주장에 관한 이러한 능력들을 함양시키고 정진시키는 것이 집단 상담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인 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집단 상담에서 집단원들이 얻게 되는 통찰, 아하라고 하죠. 아하. 우리가 보통 뭐 통찰 이렇게 얘기하면 게스탈트 이론에서 많이 배웠다시피 이게 아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아, 이런 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함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집단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을 얻게 된다든가 또는 자신의 대인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읽게 됩니다. 아, 내가 다른 사람 만날 때 이런 모습, 이런 태도, 이런 언어적인 습관이 있구나. 그러므로 해서 그것이 좀 수정하거나 어떤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하나의 문제로 삼아서 그 집단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의 어떤 그런 목적이 이러한 집단 상담 속에서 충분히 해결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또 향상학습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너무 심하게 일탈되어 있는 그 어떤 관측치가 너무 이상치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의 내용을 가지고서 집단을 이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좀 평균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뭐 성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서적인 부분에서 평균치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집단보다는 여전히 심층 1대1 면담이 더 유효하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오죠. 향상학습 3번에 보면 집단 상담의 분위기는 신뢰로우며 수용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활동 단계에서 뭘 하든 일단은 받아주는 거죠.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왜 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 브레인스토밍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을 때 좀 황당하고 조금은 당혹스러운 의견을 내더라도 일단은 받아주는 거죠. 일단 받아주고 나서 천천히 나중에 이제 갈무리할 때 몇 가지 이제 뭐 적절하지 못한 이런 것들은 또 제거하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상담 속에서 일단은 신뢰로 서로 믿어주고 또 수용해주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에 뭐 역동적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꼭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5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줄 쫙 끄세요. 자, 집단의 응집력. 여기서 말하는 뭐 집단 풍토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집단의 응집력이나 또 집단의 어떤 풍토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의 친밀감, 또 신뢰감, 온화함, 또는 공감적, 조금 전에 말한 수용적,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집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적대감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불편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까지도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동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내용에 좋은 방향으로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당연히 뭐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적대감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괜히 증거 없이 미운 마음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집단 풍토 내지는 집단의 응집력 속에는 부정적인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도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 정말 잘 나오는 거 바로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은 우리가 가장 눈에 보이는 아주 그야말로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한 명의 상담자 또는 두 명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상담자와 같이, 그죠? 문제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의 문제를 풀어내는 거니까 시간, 돈, 여러 가지 노력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들은 예를 들면은 그 집단 상담이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가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한 특정인의 어떤 문제가 해결점을 찾아 나가면서 그 해결점을 하나 찾았을 때 그 해결점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아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 해결책인가 아닌가, 이러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집단 상담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 어떤 자기 문제를 진술을 합니다. 자기 개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만의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어렵게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를 끄집어놓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비슷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끄집어낸 걸 다 모아보면 그래서 뭘 느끼게 되죠? 이거 문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또래의 아이들이 비슷하게 다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할 수 있는, 또 자신의 문제를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인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549페이지에 보게 되면, 라의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다양한 학습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 명이 자신의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다른 또래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에 보면 집단 상담은 또한 개인 상담을 회피해온 사람이 집단 상담에 용기를 내서 개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집단 상담의 익명성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상담자, 내담자가 질문하면 자기가 답변해야 되고, 또 질문하면 답변해야 되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 좀 긴장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뭐랄까 좀, 다급하죠. 질문하거나 바로 답변해야 되니까. 근데 집단은 예를 들면 7, 8명이 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질문의 순서가 먼저 예상도 할 수 있고, 그죠? 자기가 준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7명, 8명 속에서 8분의 1, 7분의 1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익명성이 보장됨으로 해서 좀 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익명성이란 덜 부담스럽다는 뜻이죠. 상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감소시켜주는 그런 것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대1 상담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지만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런 청소년이 있어요. 그런 청소년의 경우에 집단으로 하게 되면 좀 부담감을 덜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재 548페이지에서 549페이지까지 나오는 집단 상담의 장점은 여러분들 정말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향상학습에 보면 말레코프가 말한 집단 상담의 이점 또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 상호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의 문제를 일반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희망의 정진, 뭐 이거야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이러한 집단 풍토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지가 좀 더 강한 임팩트로 다가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타적 행동 또는 이타적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분해 보면 현실 감각의 테스트 효과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피드백과 관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과연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가능할까? 내 생각이 조금 너무 이렇게 좀 뭐 황당한 건 아닌가? 생뚱맞은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혼자 생각하면 잘 모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자기 생각이 나름대로 구체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 생각이 좀 생뚱맞다.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레코프가 말한 집단 상담의 이점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상담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인 어떤 정서적인 또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상담자의 가장 큰 윤리적 문제인 비밀 보장이 조금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상담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주의 집중이 분산되어서 그 개개인의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1대1 상담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집단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죠. 뭐 수줍음을 많이 탄다거나 아니면 자기 표현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다른 사람과는 조금은 좀 구분되는 좀 독특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채 자기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극심한 대인관계 기피증이 있다거나,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을 억지로 집단에 넣는 것은 좋지 않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1대1 또는 심층 상담 또는 개별 상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시험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장점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0페이지에 향상학습 가운데에 보게 되면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극심한 대인 기피 정세가 있다든가 아주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역시 개별 상담으로 가야 될 것이며 또 무엇보다도 위급하고 시급하고
그야말로 시간은 총각을 다투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 집단 모일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 문제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바로 개인 상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뭐 집단이 모여 있을 때 폭행이라든가 뭐 성적 행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해서 집단 자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1대1 상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또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면 집단에 올려놓고 하기에는 좀 힘들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게시탈트 기법을 할 때 비너자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자기의 문제를 올리게 되는데, 그런 비너자 위에 자신의 문제를 올리기에 너무나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자기 개인의 문제라면 이거 집단 속에 올리면 적절하지 않죠. 바로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550페이지 아랫단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의 장점 부분을 얘기하면 개인 상담의 차이점과 어느 정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551페이지의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병행 상담과 연합 상담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한다는 거 하는 거가 병행과 그다음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병행은 상담자가 1인입니다. 상담자가 1인이고 연합은 상담자가 2인 이상이에요.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상담자가. 그 병행은 뭐냐면 어떤 내담자의 문제를 2번 이상 한다라는 거죠. 유형별로, 그러니까 뭐 1대1 상담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 또 집단으로 하면서 이 자체가 병행한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문제로 1대1을 좀 다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의 어떤 역동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또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는 집단 상담에도 참가하고 개별 상담에도 참가한다는 거죠. 한 상담자에게. 이것을 우리가 보통 병행 상담이라고 그러고, 연합 상담은 집단 상담은 저쪽 상담자에게, 개별 상담자는 또 다른 상담자에게 해서 상담자 2명 이상에게 동시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2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한 성격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연합 상담이 단독 상담 또는 병행 상담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성격 이상 또 기질적인 문제를 같은 것을 다룰 때에는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한 상담자보다는 2명 이상의 상담자가 어떤 입체적으로 크로스 체크하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또 병행 상담과 연합 상담 모두 단독 상담보다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낮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담자가 상담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병행 상담이나 연합 상담은 다양한 방법을 하잖아요. 이것은 다양한 방법이고 이것은 또 다양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하고 다양한 사람이 그 문제를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문제를 좀 입체적으로 다뤄주기 때문에 내담자가 상담에서 느끼는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저항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병행 상담, 연합 상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형태로 또 여러 가지 내용의 지문을 가지고 출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1페이지 집단 상담과 집단 지도의 차이를 시작해서 또 새로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단 상담 이론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